자, 반갑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리스닝 베이직 제목 5강 그 분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는 바로 역사 연구에 있어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일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점, 그와 관련된 조금은 어려운 얘기 또는 좀 재미없는 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착실히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Many inventions were invented thousands of years ago, so it can be difficult to know their exact origins 까지요. 네.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들 해주셔도 되겠고 많은 발견들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발견들은 were invented, 바로 발명되었는데, 근데 언제 발명되었냐면은 바로 수천 년 전에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발명품들은요 발명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BPP 수동태가 잡혀 있다는 거 의식하시면서 애써서 수동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명되었다 이렇게요. 근데 언제냐면은 수천이라는 그와 같은 년 전에가 되겠죠. So 여기서 so는 접속사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it, 그것은 can be 일 수 있는데, 자 보이십니까? 뭐가 이때 it은 가 주어고요. 이에 해당하는 진주어 여기 있습니다. To know, 바로 아는 것이 참 어렵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요. 바로 밝혀내는 것이 되겠죠. 근데 무엇을? Their exact origins, 뭡니까? 그것들의 정확한 기원을, 되었습니까? 그것들의 정확한 어떤 그 유래를 밝혀내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겠더라. 이렇게 되겠는데, 자 핵심 단어 한번 꼽아볼게요.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발명이 되겠죠. 이 발명들이 어떤데, 이 발명이라는 거 참으로 어려운데 뭐 하기에, 그쵸, 정확한 그 기원을 파악하기란 좀 어렵더라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아무렴 인간 문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유구한 역사의 세월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 장면마다는 그쵸, 수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최첨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의 끝을 달리고 있는 우리는요 이 발명품이 언제 발명이 되었는지 그것의 기원을 알기란 참 어렵죠.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는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많은 발명품들은 발명되었는데 수천 년 전에,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바로 정확한 그것들의 어떤 그 기원을 아는 것이란 참으로 어려울 수 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sometimes, 때때로 수식어입니다. 주어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얘는 지금 부사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때때로 scientist, 바로 과학자들은 discover, 발견하는데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까지 우선 되셨죠? 자 여기서 a model of를요 어떻게 좀 읽을 거냐면은 한 형태의 라고 읽어주셔도 되고 일종의 라고 읽어주셔도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시면 전형이라고 읽어주시는 거 맞아요. 됐죠? 우리가 이 전형이란 말을 문맥상은 어떤 뜻이냐면 견본이나 또는 최초의 어떤 그 물품이 되겠죠. 대상, 그죠? 그래서 발견하는데 어떤 대상 하나를, 물품 하나를 발견한다고요. 전형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무엇의 전형이냐면은 초기의 발명품이 되겠죠. 초기 발명품의 어떤 그 시초가 되는 대상 하나를 발견한다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 타동사의 그 목적어는 이 어부터 어디까지요? invention까지 딱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요. and 나왔죠. 자 접속사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역시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접속사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동사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럼 얘는 뭐냐면은 그쵸,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절이 나오기 전에 수식어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전형이나 물품들로부터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로부터, 즉 초기의 어떤 그 발명의 시초가 되는 그 물품들로부터 they, 여기서 they는 과학자들이 되겠죠. 과학자들은 can accurately,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냐면 말해 줄 수 있답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tell이라는 동사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tell, oi 들어간 다음에 대절, 지금 뭐 이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건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이 대절이라는 거 저희가 직접 목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대절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할 법한 의문사절, 그 무엇이든 다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쓸 수가 있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어법 문제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A, 뭡니까? that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선생님 그러면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이 tell이라는 거 사형식 동사 맞네요? 맞아. 그러면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that절 쓰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여기서 that은 적절치가 못하죠. 자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여기서 that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성, 미완성 개념과 어순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이 대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뒤따라서 완성절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완성절 보이니? 안 보이잖아. 일단 여기 end부터는 좀 골치 아프니까 어디다 치시고 보이십니까? 뭐가?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격보호가 빠져있는 미완성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절을 쓰는 것, 접속사 대를 쓰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이해되시죠? 네, 완성절이 나와야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는 대체 무엇을 써야 합니까?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립니다. 뭡니까? 이 that을, 그쵸, how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맞겠죠. 의문부사 how로 바꿔 주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how의 어순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 봐봐. 이렇게요. ho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 말고, 그쵸, 얼마나의 해석일 때가 있어요. 즉 얼마나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유독 이때는 뒤따라서 형용사나 또는요 부사가 함께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하나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따라 형용사를 이끄는 경우에 how는 얼마나의 해석입니다. 되셨죠? 근데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뒷구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형용사는요 애초에 주어, 그런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주격보호로 쓰이는 그와 같은 형용사입니다. 이 구조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실은 살짝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애초에 우리가 비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그치, 주격보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이 주격보호 자리에 쓰이는 품사는요 명사, 그리고요 형용사죠. 여기서 좀 주시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 형용사다 이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지금 주격보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주격보호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미완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여기 이 주격보호 자리에 쓰여 있어야 할 형용사가 어디로? 앞으로 갔다는 거죠.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올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용사, 이것이 비동사의 주격보호이기 때문에 뒤따라서는 미완성절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바로 how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간추려서 이렇게 좀 적어드릴게. 지금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봐봐. 여기 지금 4형식이라면서 맞아요. 간접 목적어 나오고 그런 다음에 how, 형용사, 주어, 비동사 지금 이렇게 나온 꼴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 바로 말하다, 말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말해주다. 되셨죠? 자, 다음에 how의 해석은요 얼마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형용사 한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를 밝혀주셔야죠. 누가? 이 주어 이가. 선생님 비동사는 해석 안 합니까? 얘는 뜻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석 안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해석은 간접 목적어에게 얼마나 형용사 한지 주어 이가.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한지를 이 전체가 지금 직접 목적어 되는 거 아시겠죠? 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것을 말해주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고쳐보고 바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how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데 말해줄 수 있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그 발명품이 되겠죠. 그 발명품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지금 비동사의 주격보 없고요. 이 전체가 지금 직접 목적어라는 거 치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where절도 말이 되죠. 왜요? how절과 where절이 지금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그치, 병렬되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얘도 지금 뭐냐면 직접 목적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유래했는지를 또한 말해줄 수 있죠.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하는데 바로 초기의 발명품의 그 기본,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전형이나 대상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대상으로부터 바로 이 과학자들은 정확히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무엇을 말해줄 수 있냐면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의 유래가 무엇인가를, 어디가 유래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프로가 있어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 진짜 재밌죠. 왜요? 그 감정하시는 분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내공이 있어 보이는 감정하시는 분들, 감정가들 한 4명이 앉아있죠. 4명이 앉아있어가지고 어떤 도자기 하나 딱, 이거 뭐 우리 집에 뭐 갑으로 내려온 건데 이게 대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감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일종의 고대의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도자기에 관해서 이 감정가들, 일종의 과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뭐 그 감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학자들도 있겠죠. 여튼 이 감정가들은요, 딱 얘기하죠. 아, 이거 보니까 이거는 조선시대 작품인 것 같아. 라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이긴 한데, 이때 이거는 일단은 조선 건 아니야. 됐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거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역시나 우리에게 말해준다. 지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때때로 조금 쉽게 말하긴 하는데 애초에 정확한 기원을 밝히기란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앞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뒷문장은 때때로는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되셨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물론 제가 이 뒤에 직접적인 주제문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형광펜을 딱 쳐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many부터 어디까지요? origins까지도 화자의 의견, 그러니까 필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보이시죠? However, 연결사 딱 나왔으니까 집중해서 좀 읽어주셔야겠습니다. 해석은요.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정도가 나오는데,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서 해석을 해보죠. 그럼 이것은 there be 주어가 되겠죠. 해석은요. 항상 주어 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항상 어떤 그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 자, 다음에 여러분들 챙겨가셔야 하는 것이 바로 possibility 대절, 소위 말해 동격 대절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적어드렸다시피 주어 이가 동사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정도를 읽어주시는데 구조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때의 대은요 우리가 접속사라 부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런데 뒤따라서는 완성절이 나와야 된다. 지금 여기서 꼭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 주어가 동사하는 가능성, 주어가 동사하는 가능성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항상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자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In the future는 지금 수식어죠. 그에 따라서 other scientists가 바로 주어고요. 이에 해당하는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근데 언제? 미래에가 되겠죠. 미래에 다른 여타의 과학자들이 근데 무엇을? Uneven or the model of the same invention 되었습니까? 그쵸? 뭡니까? 여기서 이 even이라는 것은 뒤따라서 이 er이라는 즉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훨씬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그래서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이나 대상이 되겠죠. 근데 무엇의? 그쵸? 동일한 발명품의.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뭡니까? 세상의 다른 부분에서가 되겠죠. 됐죠? 그러한 가능성. 이렇게 해석적으로는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항상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지.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in the future. 바로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바로 발견할 가능성이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야. 근데 뭘 바로 발견하는 거냐면은 훨씬 더 오래된 어떤 대상이 되겠죠. 동일한 발명품의. 바로 어디에서냐면은 세상의 어딘가 모를 소위 말해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일부의 영역이나 지역에서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겁니다. 이제 과학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말이야 이게 조선이라고 좀 특정을 할게요. 조선의 가장 최초의 도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칩시다.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과학자는 이것은 조선의 가장 최초의 도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먼 미래에 B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야 이게 최초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 발견한 이와 같은 도자기 바로 이것이 최초이더라 라고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최초의 발명품이라는 그 타이틀은 그쵸 A가 아니라 B로 이동되는 거 아니겠냐고. 아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미래에 다른 과학자가 역시나 훨씬 더 오래된 최초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오래전에 적어도 이 A가 찾아낸 이 도자기보다는 훨씬 더 전에 발명이 됐겠죠. 바로 훨씬 더 오래된 어떤 대상 하나 동일한 발명품의 대상 하나를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되었습니까? 근데 어디에서요? 세상의 그러니까 조선 팔도 중에서 다른 지역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한 발명품에
훨씬 더 오래된 대상 하나를 그들이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있더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주제의식이 좀 잡히셔야 돼요. 자, 주제가 뭘까? 자, 제가 여기다가 키워드를 하나 던져두긴 했는데 봐봐. 여기 지금 지속이라는 말, 단절이라는 말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 지속이라는 건 선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선에 가깝고요. 그런 다음에 단절이라는 것은 점에 가깝습니다. 발견이란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지금 발견한 이 도자기가 하필이면 세계 최초다. 또는 이 조선 팔도에서의 최초의 도자기다. 라고 임시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쭉 지속되고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다른 과학자의 어떤 그 발견에 의해서 역시나 전복될 수 있고 충분히 뒤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뭡니까? 발견이라는 것은 그쵸,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좀 해주셔야 되냐면 이 연구에서의 어떤 결과, 실험에서의 결과라는 것이 쭉 지속적이며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며 그래서 단절적이다. 이쪽으로 좀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되셨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In fact, 사실상 we are forever discovering.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영원히 발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발견에는 끝이 없죠. 그죠?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발견을 해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무엇을요?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뭡니까? 역사가 되겠죠. 근데 무엇에 관한 역사냐면은 고대의, 그래서 굉장히 옛날의 어떤 그 발명품에 관한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발견을 해나가야 돼. 지금껏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도자기 하나가 최초일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더 우리가 발견을 계속 하게 되는 순간 이 최초라는 타이틀은 계속 바뀔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 맞추실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여기까지는 주제문이죠. 자, 주제문 뒤에는 그쵸, 예시화를 알리는 이것은 딱 등장합니다. 예시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제의식을 충분히 잡으셨으면은 뭐 이 부분은 크게 읽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예시 하나가 있어.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 이에 관한 예시죠. 내가 이제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가 되겠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the invention, 바로 발명인데 무엇의? 그쵸, pottery, 바로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도자기는 참으로 많죠. 참으로 많고 참으로 값지고 귀중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잘 모릅니다. 일단 도자기는 일단 고급스럽고 이뻐 보이긴 한데 뭐가 최초냐? 사실 그게 조금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네, 다 최초 같아 보이죠? 네, 도자기라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역사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고풍스럽고 세련되어 있죠. 어찌되었든 이것에 관한 어떤 예시 하나는 바로 도자기의 발명인데 For many years archaeologists believed that pottery was first invented in the Near East 정도까지 여기에서 뭡니까? 수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고고학자들은요 믿었는데 무엇이라고 믿었냐면은 바로 이하라고 믿었죠. pottery 뭡니까? 이 도자기라는 것이 처음에 발명되었다고요. 근데 어디에서냐면은 Near East 근동이 되겠죠. 여기 가까운 근처의 뜻이니까 근동 지역인데 대략 어디 주변인 거냐면은 여기서의 around는 전치사로 어디 주변에가 되겠습니다. 뭐란 뭡니까? 이란 주변에가 되겠죠. 현대의 그 이란 주변인 즉 근동 지역에서 이 도자기라는 것이 제일 처음으로 발명되었다 라고 믿었죠. 언제 믿었습니까? 과거에 믿었죠.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현재는 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 근동 지역은 어떤 장소냐면은 자, 여기서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했던 장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they 뭡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더 전에 found 뭐 했죠? 찾았고 더 전에 그랬죠. 근데 무엇을요? 바로 도자기들을 찾았답니다. 여기서 they는 누굴까요? archaeologist가 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더 과거에 찾았는데 바로 이 도자기를 찾았는데 이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냐면은 ing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date back to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뭡니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날짜가? 그쵸. 9000년이 되겠죠. 기원전 9000년으로.
기원전 9,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들을 그들이 발명을 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도자기는 기원전 9,000년, 바로 그때 발명이 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문법적으로 다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도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여튼 과거형으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것은 현대에는 이 믿음이 통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좀 더 꼼꼼히 언급을 해드릴 것은 이 대절은 바로 여기까지, BC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이 believe라는 그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이 되더라. 챙겨가시면 되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In the 1960s, however, all the pots from 10,000 BC were found on Honshu Island, Japan. 나왔잖아요. 그죠? 뭡니까? 하지만, 연결사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쯤에는 좀 더 오래된 도자기죠. 기원전 몇 년? 그쵸? 10,000년 전이죠. 10,000년 전에 좀 더 오래된 도자기가 were found, 바로 발견되었는데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은 일본의 혼슈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그래서 항상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면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앞서서 possibility that 다루었죠? 그쵸? 여기서는 what이 아니라 that이 맞다. 챙겨봐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that,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서 완성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what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뒤따라서는 미완성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archaeologist 주어, 타동사, 목적어까지 완성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 쓰시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in the future, 뭡니까?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제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발견하는 건데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그 밖의 어딘가에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밖의 어딘가에서, 수식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주제의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발견이라는 것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최초라는 타이틀, 우리가 발견해냈다라는 그 타이틀, 특히나 고고학적, 그러니까 역사적 그 최초라는 그 타이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그쵸, 3번이죠. 발명품들의 어떤 그 기원, 그것은 뭐냐면 결코 never ending journey, 여기서 스토리 해주셔도 되겠죠.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이다 또는 이야기더라,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굵기친 A와 B를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자, 앞서서 우리가 that을 고쳤어야 했죠. 뭐였습니까? 뒤따라서 형용사가 나왔으니까는 how로 고쳐주시는 것이 맞고, what절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서 미완성절이 나오고, 더구나 possibility that, 소위 말해 이 동격 대절, 그래서 연어 구조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대주고 쓰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